조선과 에도막부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도막부가 열린 에도시대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시대의 쇠퇴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시대 내 대표되는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총 3명의 인물이 있는데 먼저 살펴볼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도요토미 정권을 개창한 사람입니다. 이 인물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또 천하통일을 이룬 등의 승승장구를 이뤘지만 1592년에 이제 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정명가도를 핑계로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이 기회를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막부를 개창하게 됩니다. 이 에도막부의 대내적인 체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먼저 막번 체제와 상킨코타이제, 그리고 병농분리 정책 이 3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막번 체제는 막부와 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막번 체제의 특징은 그 지방의 다이묘들이 번이라고 불리는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묘 통제 정책인 상킨코타이제, 또 다른 말로는 참근교대제입니다. 이 참근교대제는 직역하자면은 참근이 밖으로 나와 주군을 만난다는 뜻의 한자어고, 그 다음에 교대는 저희가 아는 그 교대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교대로 주군을 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참근교대제를 설명을 하자면은 상킨코타이제, 지방에 있던 다이묘들이 중앙의 에도에 주군을 보러 일정한 시기마다 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이묘들은 에도와 자신의 영지를 번갈아 오가며 생활을 해야 됐는데 이렇게 번갈아 오가며 생활을 하게 되니까 본인이 이동이랑 체류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묘들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는 그런 통제 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농분리 정책은 무엇이냐? 병농분리 정책은 쉽게 말하면은 신분 고정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적인 토지 조사랑 이제 무기 몰수 등의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신분, 무사, 농민, 존인 이런 신분을 고정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를 보자면은 여기를 보면 무사의 거주지, 존인의 거주지, 사원신사부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병농분리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농민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예로 들었을 때 내가 농사짓는 거주지가 요 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을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신분별로 거주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직업을 변경하거나 그 거주지를 빠져나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그런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카마치의 신분별로 거주 지역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 병농분리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내적인 체제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대외적인 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세기경부터 포르투갈이나 포르투갈 외에도 다양한 서양 상인이 동아시아에 진출하게 되면서 일본인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자, 근데 에도 막부는 초기에 통제를 강화하고 교역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상인들에게 무역 허가증인 슈인장을 부여했습니다. 이 무역 허가증인 슈인장을 통해서 무역하는 것을 슈인장 무역이라고 하고 이를 장려했지만 이후에 에도 막부가 통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크리스트교 금지 아니면은 사무역 자체를 통제하는 등의 세국 정책을 펼치게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인에게는 나가사키에 인공섬을 개방을 해서 무역을 허용을 했는데요. 이때 이 인공섬을 대지마라고 부릅니다. 요 옆에 보이는 사진, 여기에 이게 인공섬인 대지마입니다. 자, 이 인공섬을 통해서 네덜란드인과의 무역을 허용을 시킴으로써 서양과 무역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이 대지마가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 기술, 문화가 전래가 되었습니다. 자, 학문과 문화, 기술이 전래가 되면서 에도 시대의 산업과 문화의 여러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학문을 알아보자면은 아까 위에서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인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서양의 의학과 천문학, 그다음에 조선술 등과 같은 학문을 난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성리학과 국학 이런 학문이 에도 시대에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닌 문화 같은 경우는 조닌은 상인이나 수공업자, 장인 이런 신분층을 뜻하고 요 조닌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부키와 우키요에가 있는데 이 가부키는 일본의 전통 연극으로 노래랑 춤, 연기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전통 연극인데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유흥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키요에는 뭐를 말하냐? 우키요에는 이때 당시에 일본 에도 시대에 성립한 당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경, 풍물 등을 그린 풍속화의 형태를 우키요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산킹코타이 제도로 인해서 다이묘들이 지나간 그 거리가 전국적인 도로망으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에도 시대 자체에 사는 사람, 에도 지역 자체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기가 도시가 발달되고 또 상업 또한 발달이 되는 그런 발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정리로 간단한 문제, 쉬운 문제 4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인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게 나왔죠. 자, 이 사진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 밑에 설명을 보도록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땡땡땡은 도요토미 정권을 성립했다. 자, 도요토미 정권을 성립한 거는 이 이야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은 5개의 지문을 보자면은 첫 번째, 병농 분리 정책을 펼쳤다. 두 번째, 전국시대를 통일했다. 세 번째,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네 번째, 천하 통일을 이루었다. 다섯 번째,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 자, 문제가 다음 인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씩 체크를 해나갑시다. 이제 먼저 1번, 병농 분리 정책을 펼쳤다. 자, 이 병농 분리 정책을 펼친 거는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음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에도 막부.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벌써 아닌 게 나왔네요. 나머지 선지도 봅시다. 자, 이번에 전국시대를 통일했다. 전국시대의 대표 인물 3명.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인물 중에 전국시대를 통일한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1592년에 이제 명으로 가는 길을 터달라는 걸 명분으로, 핑계로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인물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4번 선지. 이거는 제가 잠깐 딱 한마디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천하통일을 이룬 것조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아까 말했었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제도가 실시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문제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둘 중에 뭐를 고르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묘는 영지와 에도를 교대로 거주해라. 매년 4월에 도착하도록 하라. 자, 다이묘들이 자신의 영지와 에도를 교대로 거주한다고 합니다. 매년 4월에 도착하도록 하라네요. 주기적으로 에도로 가는 다이묘들이 상킨 코타이제가 되겠습니다. 상킨 코타이제, 즉 참근 교대제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제도가 실시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 당시의 시기는 뭐였죠? 에도막부 시기였죠. 에도막부. 자, 그렇다면은 1번 원의 침략이 이루어졌다. 이건 저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전에 막부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신국사상이 정파되었다. 이것도 아니게 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이것도 헷갈릴만 하지만 아니죠. 왜냐면은 에도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개창을 하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정권 이후에 등장한 사람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게 됩니다. 자, 4번에 조닌 문화가 발달되었다. 조닌 문화 맞죠? 장인이나 상인, 수공업자들을 말하는 조닌 계층의 문화가 발달되었다. 그 가부키 화장 이런 가부키 그 전통 연극이나 아니면은 그 파도 그림 그걸 통해서 저희 봤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라는 게 정해졌네요. 그래도 5번 선지까지 봐봅시다. 다이묘의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당시에 에도 막부는 막부 어떤 체제를 사용했죠? 막부 체제가 아니라 막번 체제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막부와 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했고 그 다음에 다이묘들이 번이라고 불리는 지방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답은 4번이 맞게 되겠네요. 확실하게. 상킨 코타이제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자면 에도시대의 대외 정책에 관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에도시대의 대내가 아닌 대외 정책에 대해서 봅시다. 초기에 슈인장을 통한 무역을 장려하였다. 슈인장이 뭐였죠? 슈인장이 무역 허가증이었죠. 그래서 이 초기에 교역의 공신력을 높이고 또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상인들에게 슈인장을 주어 무역을 하는 슈인장 무역을 장려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기역은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니은에 대해서 봅시다. 니은은 사무역의 통제 없이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였다. 자, 슈인장 무역 이후에 세국 정책을 채택을 해서 크리스트교 금지하고 사무역도 완전 통제하고 이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역의 통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에도막부 시대와 다른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 세국 정책 이후에 대지마를 통해서만 서양과 교류할 수 있었다. 약간 무조건 이것을 해서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인 것 같지만 그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인들에게만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무역을 허용하면서 유일한 서양과 무역할 수 있는 창구가 인공섬인 대지마였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소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을 살펴보자면 자, 종교 교류를 중시하였다. 자, 이걸 확실하게 짚어주는 내용은 없었지만 저희는 알 수 있죠. 크리스트교를 금지를 하고 그리고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의 그 서양 학문, 기술, 문화 이런 거를 교류를 한 걸로 보아서는 이제 틀린 말이다. 에도 시대는 종교보다는 상업의 교류를 중시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만 잘 파악을 하면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서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에도시대의 다이묘 통제 정책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시오. 1번 써봅시다. 다이묘 통제 정책의 명칭을 쓰시오. 자,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강하게 권력을 키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체제를 썼죠? 어떤 정책을? 바로 상킨 코타이. 또 나왔네요. 상킨 코타이제를 썼습니다. 참근교대. 자, 참근교대를 통해서 이제 지방의 그냥 다이묘들이 에도로 가는 이 돈을 다 자신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를 통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열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나 부를 축적을 해서 이렇게 빵 뜨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다이묘들을 통제를 했다. 에도 시대에. 그래서 상킨 코타이제가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에서 작성한 정책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내용을 서술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바로 적을 수 있죠.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투기적이라고 쓰면 약간 말이 애매하겠네요. 다이묘들을 매년 4월마다 에도와 영지를 교대로 생활하게 하며 다이묘들의 부축적과 권력 증진을 통제하고자 했던 정책이다까지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는 간단하게 썼지만 좀 더 자세하게 써도 되고, 어쨌든 통제 정책이다 라는 사실만 통제하고자 했던 정책이다, 다이묘 통제 정책이다, 이런 부분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